이번 강의에서는 유한요수법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요수법을 수학적, 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 어느 대학생의 고민을 소개하면서 서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강의 중에 유한요수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반 전체가 교수님이 첫 강의라는 말과 함께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긴장하며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버벅대기 시작했죠. 유한요수법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요수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한요수법은 물체를 잘게 잘라서 부분 해석한 것을 전체로 모으는 것이 유한요소 해석이고 복잡한 형상구조 해석에 유일하며 많은 상용 툴이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므로 구조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수치 해석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초 없이 용어나 적용 절차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반복하다가 다른 문제가 주어지면 적용성과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유한요수법을 적용하는 과목은 연속체 역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엄밀해가 아니고 근사해를 구하는 과정이므로 수치 해석 기법에 방점을 두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학적인 지식은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과정에서 수학적 계산 결과가 공학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유한요수법을 수치 해석 과정으로 접근하면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간단한 구조 모델을 예제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대학원 학생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에게도 유한요수법 적용에 자신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한요수법은 연속체 역학으로서 엄밀해 대신에 근사해를 구하는 수치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에서는 단순한 구조물을 예로 들어 근사적인 연속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속체 역학에서 엄밀해는 아래와 같은 경계 조건을 갖는 미분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풀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의역 0과 L에서 연속인 함수 ux는 2a분의 px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근사해는 먼저 해를 가정해 놓고 시작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역 0과 L에서 근사해를 u바 x라고 나타내고 구조물로 정의역 0과 L을 몇 개의 요소와 절점으로 나누면 오른쪽 그림과 같고 여기서 요소 개수가 정해지는 순간 그에 따른 절점의 개수도 결정이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요소가 3개, 절점이 4개로 구성된 구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절점에서 절점해를 이용하여 요소별 연속해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소별 연속해는 국부좌표 스몰 x를 이용하여 구간별로 1번 요소는 u1x, 2번 요소는 u2x 등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첨자 괄호 내 숫자는 요소 번호를 나타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u1x라고 하는 것은 1번 요소 안에서 정의된 연속해인데 양쪽 끝에서 정의된 절점해 u1, u2를 이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1x와 n2x는 연속해를 만들어내는 보관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관함수는
해당 절점에서는 1이 되고 상대 절점에서는 0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소 2번에 대해서도 절점 2와 3에서 절점 해, 즉 U2, U3를 이용하여 연속해를 구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고, 요소 3번에 대해서도 연속해를 구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요소별 연속해를 모두 모으면 정의역 0과 L 사이에서 전체 연속해 U 바 X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절점에서의 해 U1, U2, U3 그리고 U4만 알게 된다면 전체 영역 0과 L 사이에서 구간별로 가정한 보관함수를 적용하여 연속해를 우측 노란색 곡선처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전체 근사적인 연속해 U 바 X를 풀어서 써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이계 도함수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U1, U2, U3 등등은 미지의 가상해이고, 연속해를 정의하기 위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간별로 정의된 여러 개의 보관함수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관함수들의 특성을 보면은 절점해 U1과 관련된 보관함수는 1번 요소의 N1X이고, 절점해 U2와 관련된 보관함수는 1번 요소의 N2X와 2번 요소의 N1X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점 3과 4도 어느 보관함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문제의 구조 역학을 지배하는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식은 엄밀해에서 다루었던 식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오변이 0이 되도록 하는 재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재차 미분 방정식에 근사에 u 바 x를 대입해서 0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사에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미지의 절점 해 U1, U2, U3 그리고 U4가 포함되어 있고, 엄밀해가 아니므로 u 바 x를 대입했을 때 0이 아닌 잔류치 입실론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잔류치의 어떤 가중치를 곱하여 그 평균이 0이 되도록 하는 해를 찾는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 해석에서는 가중치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잔류치를 가중치로 쓰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최소 자승법인 것이고, 유한요수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보관함수를 가중함수로 쓰는 것입니다. 보관함수를 가중함수로 사용하여 전체 정의역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은 잔류치와 가중함수의 내적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절점해를 찾으면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의 의미를 적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가중함수들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요값들 중에 특정한 절점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수 U1에 영향을 주는 가중함수는 1번 요소의 N1X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절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중함수 NX 대신에 N1X만 쓰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체 근사해 대신에 1번 요소의 가중함수 N1X와의 내적을 쓰면 이와 같고, 적분 구간도 요소 1번에 국한되는 이와 같은 요소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이 식을 부분적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될 것이며, 노란색 부분 즉 1번 요소의 구간의 양 끝에서 경계값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 앞부분 EA dx분의 du의 값은
적분 구간의 양끝, 즉 요소의 양끝에 작용하는 축 하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수학적 경계치가 물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노란색 뒷부분의 보관함수 n1x는 x가 0일 때만 0이 아니므로 적분 경계치는 최종적으로 절점 1에서 즉 x가 0인 지점에서 의무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 즉 발력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 경계치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식 2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점 2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관함수 1번 요소의 n2x와 2번 요소의 n1x만 영향을 미치므로 절점 2에 관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잔류치에 대한 내적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관함수가 구간별로 정의되므로 적분 구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요소별로 분리하여 L1과 L2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분적분을 수행하면 노란색 부분의 경계치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점 2번 주변에서 요소 1번과 2번 단면에 작용하는 축 하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직접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F2는 절점 2에서 내부 하중인데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절점에 실제로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절점 하중이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기식을 정리하면 절점 2에 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점 3에는 보관함수 2번 요소의 n2x와 3번 요소의 n1x만이 영향을 미치므로 절점 2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절점 3에 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관함수가 구간별로 정의되므로 전체 적분 구간을 분리해서 L2와 L3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고 외부 하중이 실제로 없으므로 방정식의 우변은 0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절점 4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관함수 3번 요소의 n2x만 영향을 미치므로 절점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절점 4에 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분적분을 수행하면 경계치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점 4번 주변에서 요소 양끝에 작용하는 축 하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절점 4에 관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절점 4에 작용하는 외부 힘 P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각 절점에서 유도된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보고 간단한 형태, 즉 행렬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점 2루 방정식 2a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적분식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 번째 식의 빨강색처럼 L1분의 U2-U1이 되고 가중치함수의 도함수, 즉 하얀색 부분도 두 번째 식의 하얀색 부분 마이너스 L1분의 1로 변형이 되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미지수 U1, U2에 관한 방정식 L1분의 2A 곱하기 U1-U2는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소 1번의 변이나 보관 함수들의 계산은 오른쪽 상단의 노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절점 2, 3 그리고 4에 관한 방정식들을 전개하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절점 2의 방정식은 이와 같고 절점 3의 방정식은 이와 같으며 절점 4의 방정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3a로부터 3d까지 이 식들을 모두 모아보면은
알기 쉬운 행렬 형태로 이와 같은 시스템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행렬은 미지수를 나열한 4 곱하기 1 크기의 열 벡터 u가 있고, 우변에는 외부 힘들을 모아놓은 같은 크기의 열 벡터 f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4 곱하기 4 크기의 정사각형 행렬이 있습니다. 이 식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KU는 F라고 쓰기도 합니다. 기계, 건축, 토목공학에서는 U는 변위이고 F가 힘이라고 한다면 K는 스프링 상수와도 같으므로 K를 강성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4개의 낱개로 구성된 4원 1차 연립방정식들을 하나의 행렬 형태로 표현했으므로 행렬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미지의 해, U1, U2 등등에 대하여 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강성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면 행렬식이 0이 되어 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바 구조물의 어느 특정 부위를 고정시키지 않고 공중에 붕 띄워놓은 상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들이 특정되지 못하고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변이를 고정시키는 경계 조건을 인가하여 행렬의 크기를 압축시키고 나머지 행렬을 이용해서 미지의 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바 구조의 좌측단에서 고정시킨 것으로 가정해서 변위 U1이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4 곱하기 4 행렬에서 U1이 0이므로 그 강성 행렬의 제1행과 제1렬을 소거하고 힘 벡터에서도 제1항을 없애버리면 다음과 같은 크기의 3 곱하기 3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3 곱하기 3 크기의 강성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 3 곱하기 1 크기의 힘 벡터와 곱하여 변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지의 절점 변위값 4개를 알아냈으므로 처음에 가정한 연속해 U 바 X를 구하고 이 해를 이용하여 구조역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구한 절점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임의 위치에서 변위와 응력 그리고 경계점에서 반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변위의 연속해 U 바 X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변위식을 이용해서 라지 X가 2분의 L인 지점에서 변위를 구해보면 2번 요소의 스몰 x가 2분의 L2인 지점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앞에서 구한 2번 요소의 변위해 U2x에서 x 대신에 2분의 L2를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 계산과 관련된 공식은 오른쪽 노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지 x가 2분의 L인 지점에서 인장응력을 구해보면 구조역학의 응력 변형도 관계식으로부터 시그마 x는 2 입시론이고 입시론은 dx분의 du이므로 여기에서도 2번 요소의 연속해 u2x를 스몰 x로 미분하고 x 대신에 2분의 L2를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지 x 이퀄 0에서 반력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구한 절점 1번에 대한 방정식 3a를 소환하여 r은 L1분의 2a 곱하기 U2-U1에다가 변위 U1, U2 값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상적인 치수를 가진 실제 바 구조물이 축하종 P를 받을 때 구조물의 임의 위치에서 변위, 내부 응력, 그리고 고정점에서
반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구조물의 물성치와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석적으로 해를 구해보면 엄밀해가 ux는 4.76 곱하기 10-4승 x 미터이고 하중 작용점 x 이퀄 10에서 변유는 4.76 곱하기 10-3승 미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한요수법을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역 0과 10 구간에서 요소를 3개, 절점을 4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절점의 좌표는 각각 x1은 0, x2는 4, x3는 7, x4는 10이 되겠습니다. 각 절점에서 절점해를 u1, u2, u3 그리고 u4라고 가정하고 요소별로 연속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별 연속해는 국부좌표 스몰 x를 이용하여 u1x, u2x 그리고 u3x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u1x는 1번 요소 내의 연속해인데 양쪽 절점 변유와 보관함수를 이용하여 u1x는 n1x u1 플러스 n2x u2로 쓸 수가 있고 보관함수를 직접 대입하면 4분의 4-x 곱하기 u1 플러스 4분의 x 곱하기 u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괄호의 숫자는 요소의 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함수들은 해당 절점에서는 1이고 상대 절점에서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소별 연속해를 모아놓은 전체 연속해는 물론 근사해이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해당 절점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보면 먼저 절점 1에 관한 방정식은 앞식 3a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점 2, 3 그리고 4에 대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u1, u2, u3 그리고 u4에 대한 4원 1차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4개의 식들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계조건 u1 이퀄 0을 적용하면 앞에 있는 행렬의 노란색 부분 즉 제1행과 1렬이 모두 소거되고 행렬의 크기가 3 곱하기 3이 되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구한 절점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위, 응력 그리고 반력 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KU는 F라고 하는 행렬 방정식을 미지의 변수 U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은 변위 벡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과 요소별 보관함수를 이용하여 요소별 연속해 u1x, u2x 그리고 u3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소별 연속해를 모두 모으면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u1은 0이고 나머지 u2, u3, u4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값들 사이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할 사항은 그 변이라고 하는 값은 각 절점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나 불행하게도 절점에서 변유의 미분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좌표 x 이퀄 5m일 때 변유를 구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 2번에 대하여 국부좌표 스몰 x가 1일 때의 변유와 같으므로 u2x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2.38 곱하기 10-3승 미터가 되며 u는 2a분의 px라고 하는 이론식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여 얻은
엄밀해와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좌표 x = 5m일 때 응력을 구해보면 시그마는 이 입시론에서 입시론은 dx분의 dy이므로 u2x를 x로 미분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파스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 = 0에서 반력은 앞에서 1번 절점에서 유도한 절점 방정식 3a를 소환하면 r은 L1분의 2a U2로 구할 수가 있는데 997.5 뉴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한요수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했다면 전체 행렬 방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소별로 나누어 이들을 더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요소를 두 개의 절점을 가진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고 앞에서 설명했던 시스템 방정식을 유도하는 절차에 따라 요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요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을 것이고 2번 요소도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각 요소의 양단에 작용하는 반력 R 그리고 내부 하중 F2, F3 등이 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소 절점들이 전체 좌표의 절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전체 좌표 절점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소 2번의 절점 1과 2는 전체 좌표 절점 2와 3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연결성 자료를 이용하여 요소 행렬의 값들을 전체 강성 행렬과 힘 팩터로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4 곱하기 4 크기의 시스템 행렬의 판을 깔아놓고 상계의 연결성을 적용하여 요소 행렬을 해당 위치에 대응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은 1번 요소의 절점 1과 2가 전체 좌표의 절점 1과 2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변의 U1, U2 자리에 강성 행렬과 힘 벡터를 각각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2번 요소의 절점 1과 2가 전체 좌표 절점 2와 3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U2, U3의 자리에 강성 행렬과 힘 벡터를 각각 배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도 전체 좌표의 절점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을 모두 합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 행렬이 되므로 행렬 연산을 통해서 미지의 절점 해를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한요수법의 기본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